한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활을 잘 쏘는 겁니까? 전 세계 해설진들이 경악하며 던지는 의문. 그 해답은 바로 한국인 몸속에 흐르는 무서운 전투 종족의 DNA에 있는 겁니다. 한국은 결코 조용한 농경 민족이 아니라 1500년 전 대륙을 호령하던 무적의 기마 민족 후손인 것이죠. 중국 당국이 군대까지 동원해 유적지를 봉쇄하며 길을 쓰고 숨기려던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땅을 팔수록 자신들의 문명을 압도하는 고구려의 천재적인 군사기술이 쏟아져 나오니 역사를 도둑질하려다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흙으로 덮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한국인의 위대한 기상. 지금 하버드대 마이클 카터 교수가 목숨을 걸고 이 거대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중국 당국이 땅을 파다 말고 사색이 되어 덮어버리려 했던 한국인의 펄펄 끓는 전투 종족의 DNA. 그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댓글에 한국 화이팅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양인의 얼굴을 한 고대 전투 종족 스키타이의 찬란한 황금 유물.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신라의 고분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황금 보검. 서방의 주류 고고학계는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고 똑같은 세공, 기술과 문양이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자락에서 동시에 발견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리적인 거리와 척박한 지형을 생각하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누비는 학자의 직감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증거들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은 그저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갇혀 씨앗을 뿌리고 농사나 짓던 단순하고 조용한 농경 민족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전 거친 숨소리를 내뿜는 말을 타고 살을 이는 바람을 가르며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붉은 피로 물들였던 천하무적 전투 기마 민족의 직계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뼛속 깊은 곳까지 촘촘히 각인된 그 무시무시한 야성과 위기의 순간마다 폭발하는 지독한 에너지가 바로 한국인의 진짜 정체인 것이죠.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대 동아시아 역사와 탐사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카터 교수입니다. 평생을 흙먼지 날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고대 문명 발굴 현장에서 바치며 제국의 흥망성쇠를 파헤쳐온 늙은 학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비롯한 콧대 높은 서양의 주류 학자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고대사 연구에 있어 그리 매력적인 탐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중국 대륙 옆에 혹처럼 붙어있는 조그만 반도 국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얌전히 받아들여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해온 변방의 조용한 나라 정도로만 치부해왔던 것이 뼈아픈 사실입니다. 수백 년 동안 중국 학계가 전 세계를 향해 그렇게 교묘하게 떠들어댔고 우리는 그 오만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아무런 의심조차 없이 진실로 믿어왔으니까요. 그 거대한 프레임 속에 갇혀 한국의 진짜 역사를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 평생에 굳건했던 학문적 신념이 모래성처럼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동북아시아 고대 군사 건축 양식을 연구하기 위해 우연히 들여다본 몇 장의 빛바랜 흑백 사진과 낡은 탁본 기록들이 제 심장과 숨통을 강하게 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친 기록물 속에는 중국의 자랑이라는 황하 문명권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니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이고 독창적인 하이테크 건축물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덩어리들을 내고 블록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하학적인 완벽함, 그리고 적들을 믹서기처럼 갈아버릴 듯 촘촘하게 설계된 잔혹하고도 천재적인 방어 요새들. 그 모든 압도적인 흔적들은 모두 고구려라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북소리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 고구려는 그저 자신들의 변방에 위치한 보잘것없는 지방 정권에 불과하다고 침튀기며 우겨대던 그 일방적인 주장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대국민 사기극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하고도 서늘한 직감이 제 뇌리를 후려쳤습니다. 저는 앞뒤 잴 것 없이 당장 짐을 꾸려 중국 길림성 집안시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늙은 학자로서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내 두 눈으로 직접 그 전설 속의 거대한 돌무덤들과 웅장한 성벽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저 순수한 학술적 갈증이자 호기심이었죠. 하지만 며칠 뒤 도착한 압록강변의 국경도시 집안의 풍경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고
오히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고구려의 찬란한 유산이 고스란히 숨쉬고 있어야 할 그곳은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터질 것처럼 무겁고 살벌한 공기가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계적인 역사 유적지라면 을에 있어야 할 카메라를 든 평화로운 관광객들의 모습이나 여유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꽉 채운 것은 험악하고 날 선 눈빛을 번뜩이는 사복공안들과 도로 곳곳을 겹겹이 막아선 차가운 철제 바리케이드 뿐입니다. 유적지로 향하는 모든 주요 길목마다 시커먼 군용 트럭들이 굉음과 먼지를 일으키며 쉴 새 없이 순찰을 돌고 저처럼 서양인의 얼굴을 하고 카메라를 든 외국인은 국경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노골적인 감시와 미행의 타깃이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걸까요? 고작 1500년 전의 낡은 돌무더기들을 향해 왜 이토록 삼엄하게 통제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서방 세계의 눈과 귀를 막으려 발악하는 걸까요? 그들이 이토록 기를 쓰고 진흙으로 덮어버리려는 진실의 덩치가 얼마나 거대하고 치명적인 것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아 자꾸만 마른 침만 꼴깍꼴깍 넘어가게 됩니다. 그날 밤 허름한 외곽 호텔 로비 구석에서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잔뜩 움츠리고 저를 기다리던 조선족 가이드 김 선생을 만납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그의 눈빛은 짙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교수님, 지금 이 동네는 완전히 미쳤습니다. 당국에서 군사보호구역이라는 명목을 들이밀며 유적지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요. 한국 학자들은 물론이고 교수님 같은 서양 학자들조차 반경수 킬로미터 내로 얼씬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만약 몰래 접근하다 걸리기라도 하면 그 즉시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쓰고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끌려가 버립니다. 목숨이 아깝다면 당장 내일 아침 비행기로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김 선생이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제 겉옷 소매를 부여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길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흙구덩이 속에서 진실만을 쫓아온 고고학자의 펄펄 끓는 피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맹렬하게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저토록 이성을 잃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감추려 든다면 바로 그곳에 중국의 오만한 콧대를 단숨에 꺾어버린 치명적이고도 거대한 약점이 숨겨져 있다는 명백한 반증인 겁니다. 김 선생,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발 나를 그 숨겨진 진실 앞까지 안내해 주십시오. 제 단호하고도 절박한 눈빛에 김 선생은 한참 동안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입술을 꽉 깨물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새벽 3시, 숨소리조차 철저히 죽인 채 정문이 아닌 가파른 산기슭에 거친 짐승기를 타기 시작합니다. 손전등 불빛 하나조차 허락되지 않는 완벽한 암흑 속에서 날카롭고 뾰족한 나뭇가지에 얼굴과 팔뚝이 사정없이 긁혀나갑니다. 발을 헛디뎌 아찔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한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나 넘기며 네 발로 산을 기어오릅니다. 멀리 산 아래 도로에서 공안들의 붉은 서치라이트 불빛이 밤하늘을 예리하게 가르며 훑고 지나갈 때면 온몸의 털이 쭈뼛 서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극한의 공포가 숨통을 조여옵니다. 발자국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얼어붙은 땅을 조심스럽게 디디며 우리는 고구려인들이 남긴 비밀의 성역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공포 속에서 얼마나 깊은 산속을 헤맸을까요? 마침내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푸르스름한 새벽의 여명이 산자락을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서서히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은 채 단 한마디의 탄성조차 내뱉지 못하고 숨을 멈춥니다. 맙소사, 이것이 정녕 인간의 손으로 빚어낸 광경이란 말입니까? 끝없이 넓은 중국 대륙 전체를 이잡듯이 뒤져도 절대 나올 수 없는, 아니 전 세계 그 어떤 고대 문명에서도 단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경이롭고 압도적인 침묵의 괴물들이 제 발 아래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륙을 피로 붉게 물들였던 진짜 전투 종족,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그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의 심장부로 제가 드디어 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새벽 안개가 장막처럼 서서히 걷히며 마침내 눈앞에 거대한 돌무덤, 적석총의 굴락이 그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냅니다. 저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돌 표면을 쓸어내립니다. 맙소사, 이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사방 20m, 높이 7m, 현대식 건물로 치면 3층짜리 웅장한 저택 한 채가 통째로 정교한 돌덩어리로 지어져 있는 겁니다. 서양의 피라미드나 대리석 신전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 척박한 동북아시아 한복판에서 이토록 완벽한 기하학적 석조물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흙을 깊이 파서 시신을 묻고 그 위를 둥글게 덮는 중국 황하 문명의 전통적인 토광묘와는 그 뼈대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구려인들은 매끄러운 강돌과 거친 산돌을 마치 현대의 정밀한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완벽한 비율로 짜맞추었습니다. 수백, 수천 톤의 돌을 다루면서도 한치의 오차나 빈틈조차 허용하지 않은 이 지독하고도 소름 끼치는 완벽주의. 1500년 전 우락부락한 근육의 고구려 석공들이 땀을 비오듯 쏟으며 이 거대한 돌덩어리들을 호령했을 그 펄펄 끓는 생존의 현장이 제 눈앞에 생생한 홀로그램처럼 펼쳐지는 듯합니다. 이 거대한 무덤군은 중국 당국이 전 세계를 향해 억지 부리는 지방 소수민족 정권의 흔적이 절대 아닙니다. 고대 건축학의 엄격하고 냉혹한 법칙으로 볼 때 일개 지방의 제후가 중앙의 황제보다 더 크고 화려한 압도적인 돌무덤을 짓는다는 것은 곧 가문을 멸족당할 역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곳 집안 일대 산기슭에만 이런 거대한 적석총이 무려 1만 2천 기나 끝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고구려, 이 나라는 중국 황제의 헛기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천하의 중심이자 태양의 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대하고 독자적인 황제국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시신을 지하 캄캄하고 축축한 흙 속에 가두는 중국인들과 달리 고구려인들은 무덤 꼭대기 지상 위에 시신을 모시는 거대한 석실을 따로 두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차가운 땅에 갇히지 않고 언제든 저 푸른 하늘로 맹금류처럼 비상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이른바 천손 사상이 이 굳건한 돌 구석구석에 짙게 배어 있는 것이죠. 이런 독창적이고 위대한 하늘의 문명을 한낱 진흙으로 덮어 중국의 초라한 변방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다니 그 오만하고 뻔뻔한 역사 도둑질에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을 도저히 참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고구려의 진짜 첫 도읍지, 건국의 성지인 환인의 오녀산성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산성에 다다르는 순간 저는 헉하고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발 820m, 사방이 90도 직각으로 깎아지른 아찔한 수직 절벽 위에 거대한 평평한 탁자처럼 얹혀있는 철옹성. 이것은 인간의 나약한 힘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이 이 무서운 기마민족의 탄생을 예비하며 미리 조각해둔 천혜의 방패 같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현지인들이 천국의 계단이라 부르는 사다리에 가까운 가파른 절벽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 근육이 툭툭 끊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폐가 찢어질 듯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바로 이 고통스러운 핏빛 등반 과정 자체가 고구려의 압도적인 국방력을 제 온몸에 뼈저리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십만 대군이 몰려온다 한들 수십 킬로그램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이 수직 절벽을 기어올라 공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적들을 생지옥으로 몰아넣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주몽이라는 젊고 패기 넘치는 건국 영웅은 늙고 병든 자들이나 찾는 비옥하고 안락한 평야를 단호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 거칠고 험준한 벼랑 끝을 첫 보금자리로 선택했죠. 푹신한 침대 대신 언제든 적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생존과 정복을 향한 지독한 야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절벽 끄트머리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발 아래 굽이치는 차가운 강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이 나라 사람들의 핏줄 속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찬란한 전투 종족의 DNA가 펄펄 끓어오르고 있는지 뼛속 깊이 전율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교수님, 엎드리십시오. 당장 엎드려요. 제 벅찬 역사적 카타르시스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김 선생의 다급한 비명이 귓전을 때립니다. 산 아래쪽 비포장도로에서부터 시커먼 관용세단 한 대가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맹렬한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지붕에 경광등은 없지만 특유의 번호판과 그 살벌하고 폭력적인 움직임은 틀림없는 중국 공안의 사복 순찰차입니다. 아까 국경 검문소에서 우리를 통과시켜준 것이 끝내 찜찜했던지 결국 냄새를 맡고 사냥개처럼 추적해온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무덤 뒤편의 뾰족한 가시덤불 속으로 미친 듯이 몸을 우겨 넣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겨우 울옷을 뚫고 들어와 팔뚝과 뺨을 무자비하게 찢어놓지만 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쓰라림조차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쿵쾅거리는 제 늙은 심장 소리가 이 고요한 산 전체를 쩌렁쩌렁 울릴 것만 같아 저는 두 손으로 제 가슴팍을 짓누르며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습니다. 공안의 차량이 유적지 입구 공터에서 끼익하고 고막을 찢는 마찰음을 내며 거칠게 멈춰 섭니다.
둔탁한 군화 발소리가 자박 우리가 숨은 덤불 쪽을 향해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살기를 띤 중국어 고함이 쨍한 새벽 공기를 서늘하게 가릅니다. 콱 막혀버린 숨통 사이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 눈앞이 하얗게 흐려집니다. 만약 여기서 발각된다면 저는 국제 스파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평생 햇빛조차 들지 않는 중국 외곽의 지하 감옥에서 짐승처럼 썩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제 늙고 병든 목숨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 품에 꽉 껴안고 있는 이 카메라. 그 속에 고스란히 담긴 1500년 고구려의 눈부신 진실과 증거들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카메라의 배를 가르고 엄지손톱만 한 메모리 카드를 황급히 뽑아냅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짓단을 걷어 올리고 얼어붙은 발목 복사뼈 가장 깊숙하고 축축한 양말 바닥에 그 작은 카드를 필사적으로 쑤셔 넣습니다. 저들이 내 뼈와 살을 다 발라내어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압도적인 역사의 핏빛 증거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한 학자의 처절하고도 지독한 발악입니다. 강렬하고 차가운 서치라이트 불빛이 우리가 숨어있는 덤불 위를 서늘한 칼날처럼 핫고 지나갑니다. 하얀 빗줄기가 제 정수리를 스치는 바로 그 1초의 순간 제 심장 박동조차 영원처럼 멈춰버린 듯합니다. 호흡조차 잊은 채 입술을 꽉 깨물고 바닥에 차가운 흙을 양손으로 꽉 움켜줍니다. 제발 이 위대한 영웅들의 피 끓는 역사가 이대로 저 도둑놈들의 시궁창 속에 묻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 피 맺힌 간절함이 1500년 전 이 척박한 산하를 호령했던 고구려 철기병들의 위대한 영혼에 닿기라도 한 걸까요? 덤불 주변을 신경질적으로 쑤셔대며 손전등을 비추던 공안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짧은 욕설을 내뱉더니 이내 짜증 섞인 발걸음으로 차를 향해 돌아갑니다. 거친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산등성이 너머로 차의 붉은 꽁무니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단 한 번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늘이, 아니 고구려 조상님들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긴장이 풀려 흙바닥에 풀썩 주저앉은 김 선생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저 역시 양말 밑바닥에 숨겨둔 메모리 카드의 뾰족한 감촉을 발끝으로 느끼며 그제야 억눌렀던 뜨거운 숨을 폐부 깊숙이 토해냅니다. 무릎은 까져서 피가 흐르고 온몸은 땀과 흙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제 늙은 가슴 속에서 두려움 따위는 이미 산산이 조각나 흔적조차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 자리를 맹렬하게 채운 것은 이 짐승 같은 폭력과 공포로 남의 위대한 역사를 은폐하려는 중국 당국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벼랑 끝에 내던져서라도 이 위대한 전투 종족의 찬란하고도 무시무시한 진짜 얼굴을 온 세계 앞에 적나라하게 까발려버리겠다는 무서운 집념뿐입니다.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험준한 산을 내려오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억척스럽게 살아 돌아온 탓만은 아닐 겁니다. 양말 밑바닥에 숨겨둔 이 거대한 진실의 무게, 중국이 그토록 기를 쓰고 덮어버리려 했던 무시무시한 제국의 실체가 제 혈관을 타고 펄펄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틈도 없이 곧바로 고구려 제국의 심장부이자 무려 424년 동안이나 천하를 호령했던 철의 도시 국내성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424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위압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나 천년고도 경주처럼 한 나라의 수도가 400년이 넘게 한 곳에 굳건히 머물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넘볼 수 없는 국력과 찬란한 문화의 정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몰래 잠입해 들어간 집안 시내의 풍경은 기이하고도 처참합니다. 최신식 간판을 단번화한 상가들과 낡은 아파트들이 어지럽게 얽혀있는 거리 한가운데 마치 거대한 고대 맹수의 척추뼈처럼 시커먼 돌담들이 도시를 관통하며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국내성의 성벽입니다. 중국 당국은 애초에 이 유적을 파헤치면서 내심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 거대한 성벽 밑에서 고작 지방태수나 호족들이 쓰던 초라한 관청, 흔적 정도나 발굴해서 전 세계를 향해 이것 보아라. 고구려는 역시 우리 중국의 작은 지방 정권에 불과하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댈 속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막상 흙더미를 걷어내자 그들의 얄팍한 기대는 처참하게 박살나고 맙니다. 웅장한 기와 조각들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태왕 즉 천하를 다스리는 가장 큰 황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벽돌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스스로를 천자라 칭하며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대륙을 호령했던 명백한 황제국의 증거 앞에서 중국 학자들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다 오히려 진실의 철퇴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셈이죠. 당황한 중국 당국이 서둘러 발굴을 덮어버리고 황량한 공터로 방치해둔 그 어설픈 현장을 보며 저는 헛웃음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경악하게 만든 것은 비겁하게 숨겨진 유물들이 아니라 지금 제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 이 기하학적인 성벽 그 자체입니다. 무너진 성벽의 남쪽 구간을 유심히 살펴보던 저는 건축학자의 본능으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낍니다.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나가야 할 성벽이 갑자기 툭 끊어지더니 안쪽과 바깥쪽 두 줄로 기묘하게 겹쳐지며 S자 형태의 기하학적인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성벽을 쌓다가 돌이 모자랐나? 아니면 지진으로 성벽이 밀려난 건가? 중국 학자들 역시 이 두 줄의 성벽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 쩔쩔맸다고 합니다. 방어벽은 을의 한 줄로 두껍게 쌓아야 한다는 그들의 얕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구조니까요. 바로 그 순간 곁에 있던 김 선생이 주위를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더니 점퍼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비닐로 겹겹이 싼 낡고 누런 종이 뭉치 하나를 꺼내어 제 손에 쥐어줍니다. 교수님, 중국 놈들이 단순한 실수라고 박박 우겨대는 저 성벽의 진짜 정체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그 낡은 종이는 놀랍게도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 학자들이 고구려를 집어삼키기 위해 이 땅을 이 잡듯 뒤지며 치밀하게 측량해 놓은 조선 고적 도보의 흑백 편면도입니다. 도면을 찬찬히 훑어보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짐승 같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세상에,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건 적들을 갈아버리는 거대한 믹서기 구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묘하게 꺾인 성벽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고구려만의 독창적이고 잔혹할 정도로 천재적인 방어 시스템인 어금문이었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만의 적군이 거대한 통나무 공성퇴를 들고 성문을 부수려 미친 듯이 돌진해 옵니다. 하지만 입구가 S자로 꺾여 있으니 속도를 낼 수도, 크고 무거운 무기를 들고 곧장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적들이 당황하며 좁은 통로에서 우왕좌왕 엉켜버리는 바로 그 순간 겹쳐진 양쪽 성벽 위에서 고구려의 정예 궁수들이 소나기처럼 화살을 퍼붓고 펄펄 끓는 기름을 쏟아붓는 겁니다. 도망칠 곳조차 없는 이 완벽한 살육의 공간. 서양에서는 중세시대나 되어서야 간신히 등장하는 이 4차원적인 입체 방어 전술을 고구려인들은 그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 시대에 이미 완벽하게 콘크리트 하나 없이 돌만으로 구현해냈던 겁니다. 더욱이 성벽 바깥으로 네모나게 툭 튀어나온 사각 구조물인 치 위에 올라서는 순간 저는 로마 제국의 위대한 군단조차 이 성벽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갔을 거란 사실을 뼛속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들이 성벽을 기어오르려 할 때 이 튀어나온 치에서 적들의 옆구리와 등 뒤를 향해 무자비한 십자포화를 날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무서운 기마민족의 머릿속에는 어떤 하이테크 DNA가 각인되어 있었던 걸까요? 중국 당국이 그토록 기를 쓰고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가 너무나도 명백해집니다. 오랑캐라고 멸시하며 깎아내리려 했던 고구려가 사실은 자신들의 잘난 만리장성이나 진시황릉을 장난감 블록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고 과학적인 군사공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그 처참한 열등감.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지배하려 남긴 낡은 도면 한 장이 오히려 100년 뒤 중국의 치졸한 역사 왜곡을 박살내는 가장 날카로운 스모킹건이 되었다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앞에서 저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마저 느낍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단지 잔인하고 싸움만 잘하는 거친 야만족이었다면 이토록 깊은 감동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발굴된 군사병영 터 한 구석에서 묘하게 그을린 돌길 하나를 발견한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돌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맙니다. 그것은 방구들 밑으로 뜨거운 열기를 통과시켜 바닥 전체를 덮이는 한국인 특유의 난방 시스템, 바로 온돌의 흔적이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끔찍한 만주 벌판의 혹한 속에서 로마 황제들이나 쓰던 바닥 난방 기술을 척박한 산꼭대기 요새의 말단 병사들 막사에까지 깔아주었던 나라. 겉으로는 적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서슬퍼런 맹수 같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백성과 병사들의 온몸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지독할 정도로 깊은 정과 포용력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거대한 번개가 내리꽂히듯 무서운 깨달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수천 톤의 돌을 떡 주무르듯 다루며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그 미친 듯한 정밀함.
혹한의 추위와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아 세계 최고의 요새를 구축해냈던 그 지독한 생존 본능. 1500년 전 대륙을 호령했던 그 압도적인 전투 종족의 피는 결코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서운 DNA는 오늘날 고스란히 이어져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나노미터의 세계를 통제하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집어삼키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63빌딩만 한 거대한 배를 맨손으로 뚝딱뚝딱 만들어 세계 조선업의 1위를 싹쓸이하는 현대 한국인들의 두 손끝에서 다시금 찬란하게 부활한 겁니다. 무기는 활과 돌에서 반도체와 철강으로 바뀌었을 뿐 그들의 핏줄 속에 흐르는 무적의 전투 DNA는 21세기인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차오르는 벅찬 감격을 애써 억누르며 흙 묻은 바짓단을 털고 일어섭니다. 이제 이 위대하고도 충격적인 비밀을 제 목숨을 걸고 빼돌린 이 메모리 카드를 들고 서방 세계의 한복판에 터뜨려 저 치졸한 도둑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차례입니다. 비행기 바퀴가 뉴욕 JFK 공항의 활주로에 거칠게 마찰하며 굉음을 내는 순간 제 얼어붙은 발목 양말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작은 메모리 카드도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며칠 뒤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숨죽여 지켜보는 미국 CNN 브레이킹 뉴스 생방송 스튜디오. 화려하고 차가운 조명 아래 아직 척박한 만주 벌판에 흙먼지가 채 가시지 않은 낡은 재킷을 입은 제가 묵직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전 세계 주류 고고학계는 제가 갑자기 중국 당국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사라졌다가 뉴스 한복판에 나타난 이유를 두고 온갖 흉흉한 소문과 추측을 쏟아내고 있는 참입니다. 백전노장의 유명 앵커가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게 첫 질문을 던집니다. 카터 교수님, 도대체 중국 당국이 군대까지 동원해 유적지를 원천 봉쇄하며 그토록 철저하게 숨기려 한 1500년 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저 자기들 역사에 속한 작은 지방 소수민족의 흔적이라고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긴 대답 대신 묵묵히 품속에서 꺼낸 메모리 카드를 방송국 스태프에게 건넵니다. 이내 스튜디오 한쪽 벽면을 꽉 채운 초대형 스크린에 제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피 묻은 현장의 사진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화면을 압도한 것은 사방 20m, 높이 7m에 달하는 웅장하고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의 적석총 돌무덤 군락입니다. 현대 건축공학으로도 믿기 힘든 거대한 돌덩어리들의 완벽한 결합과 그 압도적인 스케일 앞에 앵커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오 마이 갓하는 낮은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뒤이어 하늘이 내린 천혜의 90도 수직 절벽 요새 환인의 오녀산성 위용과 적들을 갈아버리는 4차원 입체 방어선 어금문이 잔혹하리만치 천재적인 구조가 전세계 안방으로 적나라하게 송출됩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뚫어지게 응시하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벅찬 확신을 담아 단호하게 내뱉습니다.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중국이 그토록 우겨대는 조그만 변방 지방 정권의 초라한 흔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의 황제보다 크고 견고한 돌무덤을 짓는 것이 곧 반역이자 멸족을 의미하던 고대 사회에서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자 천하의 중심이라 선포하며 당당하게 대륙을 호령했던 위대한 독립황제국 고구려의 진짜 얼굴입니다. 스튜디오 전체에 무거운 침묵과 전율이 흐릅니다. 저는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고 중국 학계가 성벽터에서 태왕이라 적힌 황제국의 명문 벽돌이 쏟아져 나오자 사색이 되어 발굴 현장을 서둘러 흙으로 덮어버린 그 치졸하고도 코미디 같은 촌극을 생중계로 낱낱이 까발려버립니다. 특히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 스파이들이 고구려를 집어삼키기 위해 은밀하게 그렸던 조선 고적 도보의 낡은 도면 한 장이 오히려 오늘날 중국의 역사, 도둑질을 완벽하게 박살내는 가장 예리한 스모킹건이 되었다는 기막힌 진실을 폭로하는 순간 스튜디오 여기저기서 통쾌한 헛웃음마저 터져나옵니다. 남의 위대한 역사를 훔치려다 도리어 전 세계 학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역사 도둑들의 초라한 민낯이 백일하에 폭로되는 이 짜릿한 순간 제 늙은 가슴 속에 맺혀있던 묵은 체증이 단숨에 뻥 뚫리는 듯한 강렬한 카타르시스가 거세게 몰아칩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진정으로 경악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식하게 칼만 휘두르며 땅을 뺏는 야만적인 전투 종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띄워진 검게 그을린 돌길, 병영주거지에서 발견된 온돌의 사진을 가리키며 젖어드는 음성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끔찍한 만주 벌판의 혹한 속에서 서양에서는
로마의 최고위 귀족들이나 쓰던 바닥 난방 기술을 척박한 산꼭대기 요새의 말단 서민 병사들 막사에까지 기꺼이 깔아주었던 위대한 나라입니다. 무자비한 맹수의 송곳니로 거친 대륙을 호령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자신의 백성들과 형제들의 온몸을 다정하게 녹여주는 지독할 정도로 깊은 포용력과 끈끈한 정을 품고 있던 완벽한 국가였던 것이죠. 저의 이 절절한 폭로는 단순한 과거 죽은 역사의 회상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에 찬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전 세계 시청자들,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 너머에서 이 방송을 벅찬 가슴으로 지켜보고 있을 한국인들을 향해 외칩니다. 이 서슬 펄런 전투 종족의 핏줄은 결코 과거의 화석으로 굳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500년 전 수백 톤의 무거운 돌을 떡 주무르듯 다루며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그 무시무시한 장인 정신과 집요한 야성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도 안 되는 미세한 나노 단위의 반도체를 지배하며 전 세계의 미래 산업을 틀어쥐고 칠흑 같은 거친 파도를 가르는 63빌딩만 한 초대형 철갑 선박들을 맨손으로 뚝딱뚝딱 건조해내는 오늘날 한국인들의 뜨거운 두 손끝에서 그대로 펄펄 끓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참혹한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도 기어이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고야마는 그 무서운 집념과 돌파력,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피 속에 새겨진 고구려의 진짜 DNA인 것이죠. 생방송이 끝을 향해 달려가며 저를 비추는 스튜디오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유난히 선명하고 뜨겁게 빛납니다. 저는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맞추며 마지막 진심을 쏟아냅니다. 한국인 여러분, 제발 스스로를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눈치를 보는 나약한 새우라 폄하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대륙을 호령하고 세계 그 어떤 거대 제국도 감히 함부로 넘보지 못했던 강철 같은 거인의 핏줄입니다. 칼과 창을 거머쥐었던 그 굳은 살 박힌 조상들의 거친 손은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따뜻한 홍익인간의 정으로 전 세계인의 심장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되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선 목숨을 거는 그 위대한 피를 긍지로 이어가는 한 당신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 곳곳에서 쏟아지는 스태프들의 기립박수와 환호성 속에서 저는 붉게 달아오른 눈시울을 조용히 훔쳐냅니다. 목숨을 내던진 저의 이 작은 폭로가 척박한 땅에서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견뎌내며 기어이 눈부신 나라를 일구어 온 동방의 위대한 형제들에게 자그마한 훈장이자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나의 위대한 형제, 나의 벅찬 자랑 대한민국, 당신들의 엉덩이에 선명하게 새겨졌던 푸른 몽고 반점, 그리고 피 속에 깊이 각인된 그 위대한 전투 종족의 증거는 저 치졸한 이웃, 나라들이 아무리 수만 톤의 흙으로 덮으려 발악해도 영원히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빛을 발할 겁니다.